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 QE기보다는요.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한 20% 넘게 빠졌고요. 중소형주인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한 26% 빠지면서 네, 미 증시가 지금 베어스 마켓 하락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펜딩에서는 어제 라이브로 전달을 드린 건데 멘탈을 좀 잡아드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큰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고 왜 그런지 저의 분석을 좀 공유 드리는 게 양자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어제 펜딩에서 전달드렸던 것 중에 핵심만 좀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퍼포먼스를 보면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8%, S&P가 마이너스 9,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러셀도 거의 마이너스 10을 기록하면서 네, 다우가 마이너스 15, 그리고 S&P가 거의 마이너스 18, 나스닥이 마이너스 23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다우고 이게 S&P고 이게 나스닥 그리고 이게 러셀 지수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벌써 주요 지수들이 지금 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까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네, 미 증시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인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은 지난주 22였는데 지금 4고요. 아마 오늘 장 열리면 한 1, 2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거기에 주요국들이 또 보복 관세를 취하면서 지금 이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상호 관세가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왔다. 거기에 중국이 보복에 나선 것이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이었고 관세가 왜 문제냐라고 여쭤보시면은 관세가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이 원자재 조달하거나 할 때 비싼 가격으로 외국에서 들여오죠.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수익이 감소합니다. 그럼 기업들이 미래 수익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가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걸 우려하면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세를 세게 때리면 사실 미국한테도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은 뭐 경기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지금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느끼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도 다르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자, 오늘 핵심 슬라이드는 이건데 트럼프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트럼프가 이번 관세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었는데 수십 년간 미국이 불공정하게 국제무역 사회에서 손해를 봤다. 이거를 되갚고 무역의 균형을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미국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제조업 기지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고 있어요. 해외 생산 기지들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온다.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관세를 무기로 해서 TSMC가 미국에게 15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현대차도 30조 넘게 투자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1년에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이거를 왜 하는가가 중요해요. 결국에는 중국 죽이기 그리고 미국의 패권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지금 중국이 미국보다 더 세죠. 근데 중국이 제조업을 가져갔는데 최근에 딥시크 같은 AI에서도 우리가 뭐 장비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너희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미국이 강력한 소프트웨어나 AI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사실 기술력은 더 뛰어난데 제조업은 죽어 있고 중국은 제조업은 좋은데 기술력이 좀 떨어지죠. 근데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미국이 사실 바이든 때 이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코로나도 사실상 거기에 일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음모론이긴 하지만 코로나를 중국이 의도적으로 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로 미국이 대응을 못하고 있을 때 중국이 상당히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에는 네, 2인자인 중국을 죽이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무기를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관세를 통해 외국에 나가 있던 생산기지들을 미국에 다시 가져와서 제조업을 부활시킨다.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면요, 트럼프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시선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너 금리 내려라.
나는 관세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품들이 외국 입장에서 싸집니다. 그럼 제조업도 좋아지고 수출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네, 미국이 결국에는 채권을 새로 발행해서 기존 채권의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채권을 새로 발행하면 손해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낮추도록 해서 네, 미국이 새로 발행할 국채의 금리도 낮춰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자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미국 제조업도 부활시키고 수출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미국 채무 이자도 감소시키고 대신 경기 침체 오면은 연준 탓. 저는 진짜 트럼프가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와 일론을 비판하는 그런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이 이거를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궁극적으로 지금 큰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성공하면은 미국은 다시 한번 불가침 영역의 1인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실패하면은 중국한테 따라잡히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이라는 사업체를 가지고 큰 혁신을 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1기 때는 트럼프가 비슷한 걸 했어요. 그때는 동맹국들은 좀 봐줬습니다. 뭐 타협도 해주고 단계적으로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우방국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전 세계에 한꺼번에 때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미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를 인정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AI랑 반도체 부분에서도 중국한테 따라잡히고 있고 제조업도 뺏겼고 지금 이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죠. 단기적으로는 이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부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저는 이 배경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잘할 것이냐? 그건 우리도 모르죠. 근데 미국이 과연 실패할까요?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이제 투자 전략이 나뉘는 거죠. 돈을 빼놨다가 나중에 넣을 거냐? 아니면 저처럼 그냥 계속 살 것인가? 어쨌거나 이 트럼프라는 사업가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많이 보여드렸죠. 트럼프가 1기 때도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미중 무역 전쟁, 관세를 많이 썼는데 3달 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데 정고점 회복하는데 3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견디면 금방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궁극적으로 미국의 유권자들 90%가 주식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증시가 박살낸 채로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증시 폭락을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워낙에 코로나 때보다 더 빠르게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대응이라는 거는 주식을 갑자기 손절해버리고 나중에 다시 사겠다. 요거는 사실상 우리 같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리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도 지금 보시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그렇게 힘들고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그게 여기고요. 코로나 폭락장도 있었지만 결국에 나스닥은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면서 정권이 바이든한테 넘어갔고 바이든 때도 힘들었지만 결국엔 더 올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은 길게 보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합니다. 그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상품이 괜찮은 상품이라면. 근데 나스닥은 미국의 최고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할 수 있어도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떤가? 아이온큐 역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22년부터 한 23년 여름까지만 해도 주가가 10불 밑에서 오랫동안 횡보했고 잠깐 20불 넘기나 싶었는데 또 24년 내내 부진했었는데 결국에는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또 올랐다 내렸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대중들과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주식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놓고 급락하면은 위험하니까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버블이 터지는 거니까.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금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 체크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살 거고요. 지금은 그래서 관점을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요 아이온큐가 10불 밑에서 부진했을 때 저는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래서 지금 뭐 아이온큐가 뭐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20불이고 지금 뭐 대이장 기준으로는 10불 후반대까지 내려왔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수익이 평단가가 6불 7불이니까 아직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패닉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내가 올바른 종목을 선택했다면 이것도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추억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똑바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월가의 전설적인 수익을 낸 투자자지만, 그 사람이 운영했던 펀드에서 수익을 낸 사람은 전체 투자자 중에 50%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의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투자자 자신이 멘탈을 잡지 못하는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기업 선택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멘탈을 지키면서 대중들과 거꾸로 할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힘든 시기지만 올바르게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주식을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 현금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제가 모아가고 있는 주식들을 더 모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에 하락장을 크게 지금 3번째인 것 같아요. 이때 코로나 때 폭락, 그리고 금리 인상하면서 폭락했었고, 지금 이제 3번째 폭락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전체 국민들의 90% 이상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잘 유지하고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정치인들이 증시를 부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바보가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지금 사활을 걸고 미국에 완전히 환골탈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잘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미국이 세계 패권을 다시 잡아야 되는 시기고, 중국과 이런 갈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생각입니다. 자, 뭐 제 생각은 이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힘든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너무 좋은 시기도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시간 또한 가기 때문에. 하지만 힘들 때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거꾸로 생각하자라는 게 제가 말하는 항상 성공 투자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